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잠깐만.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우리 유튜브 채널이 하나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그거는 아마 교육 영상 다 올라가면 공유가 될 거고요. 오늘은 제가 화재보험 교육을 좀 해드릴 건데, 화재보험은 사실 배상의 영역이잖아요. 어쨌든 보상이 있고 배상이 있어. 보상이 있고 보험에는 그리고 배상이 있는데, 보상은 어쨌든 내가 보장받는 거, 몸 보상받는 거. 근데 배상은 내가 남한테 해줘야 되는 게 결국 배상이거든요. 근데 화재보험 아직 선보코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을 거라, 누구는 선보코드가 없기도 할 수도 있고 선보코드가 원래 좀 늦게 나와서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접점 잡기 좋은, 그리고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도 접점 잡기 좋은 보험이라, 어프로치용으로도 되게 좋은 기타 보험이라, 우선 화재보험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택 화재보험, 거주하시는 집에 드는 화재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야 라고 한다면 내 가게에 드는 상가 화재보험이라고 해요. 상가 화재보험, 영업장에 드는 상가 화재보험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주택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담보가 화재가 났을 때 내가 손해본 피해액만큼 보상받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재 배상 책임. 이건 뭐냐면, 내가 나로 인해서 불이 났는데 남의 집에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불 연기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 누군가가 뭐 연기를 마셨다라든지, 우리 집에서 난 불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를 봤을 때 배상해주는 담보특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급배수, 제일 흔하죠. 급배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전 제품 수리 비용. 사실 집에 드는 화재보험은 불 때문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불이 나야지만 화재보험이 꼭 필요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제일 크죠. 주택 화재보험에 드는 이유는. 그리고 뭐 임시거주비, 불이 나거나 급배수로 인해서 집에서 잠깐 못 살 때, 임시로 인해서 뭐 모텔 가서 살든 잠깐 단기로 사는 곳에서 하루 일당으로 나와요. 입원 일당 같은 느낌. 요렇게가 그냥 주택, 집에 드는 화재보험의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가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는 똑같고, 뭐가 더 들어가냐면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그리고 업종마다 업종별 특약이 따로 있어요. 업종별 특약. 예를 들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용실 하시는 분들은 임의용 배상 책임이라는 말로 따로 있고, 음식하는 가게이면은 음식물 배상 책임이라고, 그 업종에 맞춰서 그 업종별 특약이 따로 있어요. 이름이 삼성화재에 있고. 그러면 이 두 개를 각각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주택화재보험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받아야 되는 양식이 있어요. 주택화재보험을 설계 의뢰 받았을 때 우리가 보면은 당연히 고객님의 인적사항 들어가야겠죠? 이름, 주민번호, 직업, 주소, 휴대폰 번호, 이 정도는 당연히 원래 필요한 거고, 일반 보험 가입할 때도. 밑에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되게 쉬워요. 그냥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 그 다음에 그냥 그 집의 평수만 있으면 돼. 그럼 끝. 그 두 개만 받으면 돼요. 그 집에 대해서. 아파트면은 우리 집 아파트 뭐 주소, 그 다음에 우리 집 아파트 27평 이렇게만 받으면 돼, 고객한테. 그리고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가 중요해요. 내가 이 집을 매매해서 살고 있는 내가 집주인인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샀는데 월세를 주고 있어, 누가 세대로 살고 있어, 나는 여기 안 살아, 그건지가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그 집주인이 거기에 거주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특약이 달라요. 특약이. 왜냐면 집주인이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거기에 은영쌤이 세대로 살아. 근데 거긴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내 물건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굳이 필요 없지. 우리 집 가전제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가 중요하다. 그럼 임차인, 임대인은 뭘로 나뉘냐면, 당연히 뭐 전세인지 월세인지 매매인지, 매매해서 거주 중이신지,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받아야 될 게. 그러면은 주택화재보험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차이는 아시겠죠? 임차인은 내가 새 들어 사는 사람이야. 그 임대인은 건물주 또는 그 집의 집주인이야. 세를 내어준 사람, 내 집 주인. 근데 주택과세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차인. 저희가 지금 새 들어 살죠. 자취하는 사람들은. 은효쌤은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집에 직접 살고 있고 집주인이고, 임차인이 월세 사는 사람이고 임대인이 내 집을 내어준 사람인데, 이 둘의 특약이 다르긴 한데, 임차인, 임대인이 둘 다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준수 아직 화재보험 가입 안 했지, 너네 집에. 너 살고 있는 집에. 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화재보험을 여기 와서 들었거든?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운전자 보험에 화재 벌금 있어. 그 화재 벌금이야. 근데 이제 거기에는 막 급배수당 뭐 이런 건 없죠. 아무래도. 화재. 이거 두 개랑 잠시만 기다려봐. 지금 보내드린 사진 보시면은 이건 지금 주택화재보험 하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도 가입을 해야 되나요? 내 집이 아니야. 월세 사는 사람들은. 저 집 내 집 아니야. 저 집 LH 거야. 우리 집은. 너도 너 집 너 거 아니잖아. 지금 월세는. 근데 전세랑 월세 들어가는 세입자분들이 제일 흔하게 착각하는 게 내 집 아닌데 내가 화재보험 왜 들어놔야 돼? 가 진짜 흔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나 월세 사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저도 화재보험 안 했었어요.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근데 밑에 보시면 화재 발생의 책임 소재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진다. 전세, 월세 거주하시는 분들도 과실로 인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우리 집에 지금 불이 났어. 그럼 난 LH한테 배상해줘야 되거든요.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고데기 켜놓고 집에 나가면 그게 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음식 가스불 켜놓고, 인덕션이긴 하지만 어쨌든 켜놓고 그걸 내가 모르고 외출을 잠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기 합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뭐 물 묻은 손으로 전기를 만졌다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불이 날 수 있는 건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게 내 실수라면 어쨌든 나는 그 집주인한테 물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가, 전세, 월세 등의 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둘 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됐다면 당연히 주소지 변경은 꼭 해야지. 내가 거주하는 집에 대한 보상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아파트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화재보험이 추가로 필요할까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단체보험에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관리비에 화재보험비가 따로 들어가져 있어. 아파트 단체로 된 거. 쌤 집도 내실 거예요 아마. 아파트 단지니까, 그죠? 아파트 단지에 화재보험이 따로 있는데 굳이 내 개인 보험으로 내가 또 들어야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들어야 돼요. 왜냐면 아파트 화재보험 안에는 보상 한도가 되게 적어요. 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한 화재보험 안에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울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 되게 크게 난 적 있거든요. 그거 혹시 아세요, 사건? 네. 그 뉴스에도 엄청 크게 났었는데, 기사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기사, 울산 화재보험 기사 보시면은 집값만 5억짜리 아파트, 이제 세대수마다 5억짜리 아파트였나봐. 20년도, 6년 전에 난 건데, 주상복합 그 아파트에서 화재보험이 났는데 거의 500억 가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라고 되어 있는데, 쭉 내려보면은 그냥 기사 뭐 내용 보시면은 어쨌든 그냥 맨 밑에 달락에서 위에, 바로 위에, 맨 밑에 달락에서 위에, 모든 과정이 끝나고 보험금이 결정되면 주택의 소유자뿐 아니라 여기서 세입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아파트 단체보험 가입한 거에서. 근데 대신에 건물에 대한 보험금은 소유자가, 가재 도구에 대한 보험금은 세입자가 받는 게 단체화재보험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은 내 게 아닌데 그 집 안에 물건들은 내 거잖아. 그거는 내가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세입자라고 하면 받아야지. 근데 대신에
우리 집 건물, 우리 집 안에 있는 물건이 얼마가 되는지 얘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피해 보상액이 내가 우리 집 건물 피해 본 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 화재 보험금은 보장액이 많지 않아 보험금이 부족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두 번째 기사 그냥 보시면 전세 월세를 살아도 필수 세입자가 책임지게 되는 상황에는 필수다 라고 있는 기사고, 요거는 그냥 아니다. 그래서 새 들어간 사람들도 필수인 거다. 근데 만약에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꼭 들어야 되는 특약이 뭐냐면 임대인 배상 책임이라고 있어요. 임대인 배상 책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LH 건물에 살고 있는데 이 LH 건물로 인한 저희 집 실제로 누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들어올 때부터 있던 거거든요. 살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난 여기 들어올 때부터 여기 공사가 잘못된 거잖아. 그럼 LH에서 나한테 보상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근데 그게 만약에 LH는 기업이고 어쨌든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집주인, 제가 건물주야. 제가 그 층 아파트 주인이야. 준수가 들어와서 살고 있어. 근데 준수가 이사도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좀 하자가 있거나 오래된 집 있잖아요. 연식이 중요해. 아파트 이제 주택화재 보면 건물 연도 연식. 왜냐면 노후된 아파트일수록 당연히 하자가 많겠죠. 그럼 그건 고쳐줘야 되는 거고, 집주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인 배상 책임을 꼭 넣어서 가입을 해야 된다. 만약에 세입자가 이거 뭐 실수가 아니라 건물로 인한 실수면 집주인이 보상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임차인, 임대인 둘 다 필수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사진. 기사 위에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상황 1. 임차인, 임대인이 둘 다 화재보험에 가입을 안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상황 1번 보시면.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집주인으로 인해서 세입자로 인해서 불이 났다면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청구할 수 있죠. 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상황 두 번째. 만약에 건물주, 집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새 들어선 사람이 나는 화재보험을 안 들어놨어. 제가 월세 산 사람이. 그러면 일단 집주인은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보험사에서 불을 낸 원인의 세입자한테 배상을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상황 3. 결국에는 상황 3은 뭐냐면 임차인 새 들어간 사람이 가입이 되어 있고 집주인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러면은 당연히 새 들어간 사람이 불이 난 거에서 먼저 청구를 하고 거기에서 집주인한테 보험금을 먼저 배상해줘. 새 들어간 사람으로 인해서 불이 났을 때예요. 이거는 내가 불을 내가지고 내 가입되어 있는 현대해상에서 보험금을 집주인한테 준 거야. 배상해서 준 거야. 그러면 이제 근데 집주인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드러나야 제일 깔끔하다 이건 거예요. 양쪽으로 드러나야. 그래서 나중에 이사 다니시거나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꼭 화재보험은 필수다.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한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렇게가 주택화재보험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주택화재보험은 그냥. 이해 가세요? 네. 질문이요. 네. 연도가 중요하다 했는데 이사 간집이 더 구축이면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너무 오래된다면 안 돼. 막 연식이 보험사마다 다르거든. 근데 올해 30년 된 아파트도 받아주는 데가 유일하게 메리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마다 비교를 다 해봐야 돼. 아파트 연도, 연식이나 그런 거. 어차피 매니저님한테 우리는 딱 평수랑 월세, 전세, 거주 중이신지 집주인이신지 이거를 받아서 그냥 딱 드리면은 알아서 그 토지 건축물 대장군가 뭐시길 때 그러면 거기 연도가 나오거든. 그 아파트의 연식. 그러면 매니저님이 여긴 가입 안 된다. 아니면 여긴 가입이 되지만 어떤 특약은 안 된다. 이렇게 다 오거든요. 설계를 맡기면. 그러니까 우리는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설계하기엔 너무 광범위해서 일단 의뢰를 맡기는 게 제일 깔끔. 그리고 이사를 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소도 바꿔도 되는데 그냥 차라리 리모델링 시켜요.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어차피 우리는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시키는 거고 어차피 리모델링이 계속 필요한 보험이라 그래서 그거는 이사 간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챙기면 되고 왜냐면 가전제품 수리 비용 있죠. 가전제품 수리 비용이 옛날에는 6대 가전밖에 안 됐고 또 더 업그레이드돼서 12대 가전이 나왔고 지금은 20대 가전 수리 비용이에요. 20대 가전. 그러니까 그만큼 가전제품이 많아졌다는 거지. 옛날에 스타일러 뭐 이런 거 건조기 이런 거 없었잖아요. 딱히 옛날에는. 그치. 잠깐만 여기 자료가 아마 있을 거야. 그래서 화재보험도 리모델링의 하나의 접점이야. 어떻게 보면. 왜냐면 옛날 화재보험 갖고 있는 사람이 6대 가전이야. 근데 우리 집에 스타일러가 생겼어. 난 이제 정장 많이 입으니까. 그럼 그건 보상이 안 돼. 근데 지금 노트북 막 별의별 게 다 생겼어요. 막. 가전도. 보시면 옛날에는 12대가 최대거든. 근데 지금은 20대까지도 나와 있다. 지금 가입제에서 보면은. 그렇게가 주택화재보험입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 다음에는 상가화재보험.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내드린 양식 있죠? 아까 처음에 보내놨던 거. 건물화재보험 설계 양식. 네. 위에 인적사항은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그 다음에 내가 가게 자영업을 하는 소재지의 정보가 필요해. 무슨 업종인지, 음식점이면 음식점, 네일아트면 네일아트, 속눈썹이면 속눈썹, 이런 미용 쪽인지, 뭐 아니면 뭐 판매를 하는 곳인지, 옷가게인지 휴대폰 가게인지 그런 업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호명, 가게 이름,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 면적. 그럼 인테리어 집기 비품 재고 자산이라고 있어요. 인테리어 집기 비품.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동산이라고 하거든. 동산. 그리고 시설. 이게 시설이다. 인테리어가 시설이고 집기 비품. 틀렸어. 재고자산이 동산이야. 재고자산, 동산. 다른 말로 동산. 그리고 집기 비품. 이렇게 세 가지를 받아야 돼요. 상가화재보험.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에 각각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넣어야 돼. 화재보험을. 인테리어. 두 번째가 어떤 물점입니까? 아니, 가로. 시설. 두 번째 어떤 재고? 시비 걸지 마세요. 아 진짜? 재고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동산, 그리고 집기 비품. 이렇게 나와. 첫 번째 무슨 글씨야? 아 진짜. 그럼 제가 밑에 정리 또 카톡 보내드린 거 있거든요. 양식 밑에. 인테리어라고 하면 유리 혹은 전등 등 건물을 거꾸로 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거. 그냥 무슨 뜻이냐면 그냥 흔해요. 인테리어 그냥 딱 하면 느낌 오잖아. 이 가게를 차리는데 든 인테리어 비용, 총 비용. 그거를 얼마 들었는지.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면 1,000. 내가 이 가게 인테리어 하는데 한 2,000 들었대. 그럼 그 가액을 넣어야 돼. 가액을. 그리고 집기 비품이라고 하면 의자 혹은 책상. 만약에 건물을 거꾸로 이 사무실을 거꾸로 뒤집었어. 지금 이 회의실을.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떨어져요? 의자, 책상. 뭐 이런 거 떨어지겠지. 칠판 안 떨어지지. 이건 인테리어인 거야. 에어컨은? 시스템 에어컨 안 떨어지지. 그럼 인테리어일 수도 있는데 에어컨 좀 애매해. 에어컨은 원래 떨어지는 그 집기 비품으로 좀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근데 시스템 에어컨 요즘 많잖아. 이게 조금 난 애매하긴 한데 아직도 미스테리긴 한데 그건 한번 우리 매니저님한테 한번 찾아봅시다. 나중에 설계 요청 드릴 때. 어쨌든 집기 비품은 떨어지는 것들이야. 예를 들어 내가 고깃집 사장이에요. 그러면 고깃집에서 뭐가 있을까? 고기 자르는 가위, 집게, 불판 뭐 이런 게 다 집기 비품인 거야. 그러면 동산은 내가 판매하는 고기가 동산인 거예요. 그럼 밑에 또 정리돼 있어. 문구에. 재고자산은 비용은 대략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자산.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산은 그냥 판매하는 물건.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육점이다. 정육점이면 고기가 동산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직기비품은 이동, 뭐 그냥 또 쉽게 말하면 이것도 이동 가능한 물건. 그냥 뭐 책상, 식당이면 그 테이블, 책상, 의자 이런 것들. 이게 직기비품. 이렇게 세 개의 가액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들었는지.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하는데 내가 1억 있었어. 예를 들어. 근데 내가 우리 가게 화재 보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2천밖에 안 들어가져 있는 거지. 그럼 덜 들어가는 거지 사실. 내가 쓴 돈보다. 그럼 불이 났을 때 내가 보상받아야 되는 피해액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덜 받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거 되게 잘 받으셔야 된다. 동산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고기 정육점 고기 하는 거에 판매하는 게 비용이 어쨌든 드는 게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에는 적게 들어가 있고 나는 그거보다 돈을 더 썼는데 불이 났을 때 피해 보상받을 때 부족하면 그건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고 꼭 받아야 되는 양식이다. 인테리어 자재감이 포함이 아니면 인건비도 같이 포함이요? 인건비? 예, 인테리어 할 때 총 비용이 그냥 자재감만이야 아니면 그냥 인테리어 비용 여기 그냥 가게 인테리어 비용 하시는데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그 인건비 포함 안 되지. 인건비는 그 인테리어를 딱 했을 때 여기에 딱 들어간 비용 그렇게가 받으시면 되고 이런 고객들은 인건비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치. 내가 총 그 업주에다가 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넣으면 돼 그냥. 인테리어 맡긴 업주냐? 업체. 업체에다가 얼마가 들었는지 내가 대충 알 거 아니야 사장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받으면 되고. 그래서 이 상가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삼성화재 자료 하나 보내드릴게요. 보시면은 각 업종마다 상가는 무조건 삼성화재가 좀 제일 좋아요. 근데 보시면 각 업종마다 각각 들어가는 특약이 다르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장 사진 일반 음식점이 제일 흔하죠. 아무래도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거의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게가 다 음식점이죠. 근데 보시면은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이거 들어가져 있죠.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그 장사하는 것도 이게 중요해요. 그 양식 잠깐만 다시 찾아줄게. 장사하는 것도 이걸 받아야 돼. 건물주이신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새들어서 장사하는 건지. 지금 보내드린 양식 보시면 2번에 건물주이신지 아니면 임차를 해서 내가 거기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건지 그 여부도 중요해요. 왜냐면 또 들어가는 특약도 다를 거고 나중에 뭔가 실수가 났을 때 사고가 터졌을 때 임차인의 실수인지 아니면 건물의 실수인지에 따라서 그것도 다르기 때문에 장사하는 것도. 그러면 내가 내 건물이야. 내 건물에서 내가 고깃집을 하고 있어 직접 1층에서. 그럼 저는 시설소유자 배상 책임도 넣고 그리고 음식물 배상 책임도 넣어야겠죠. 음식물 배상 책임. 그럼 이 시설소유자 배상 책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때 동석애 쌤님 사례 아시죠? 아시죠? 네. 엄청 흔하잖아. 엄청 유명하잖아. 그치. 제가 만약에 카페 사장인데 저는 거기서 장사를 안 해요. 그냥 제가 카페 사장인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고 있겠죠. 근데 알바생이 청소를 하다가 물걸레 청소해놓고 그냥 간 거야. 중간에 갑자기 주문 받으러. 근데 거기 물이 흥건해. 근데 고객님이 커피를 들고 가다가 미끄러졌어. 넘어졌어. 그럼 그거 당연히 보상해줘야겠죠. 네. 카페 측에서.
여기 물이 갑자기 멀쩡하던 바닥에 물이 근거리 있어가지고 미끄러진 거니까.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한마디로 그냥 내 가게, 내 건물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 건물 가게 주인이 고객한테 배상해주는 거지. 우리 가게로 인해서 다치거나 뭔가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간장 쏟은 거. 동석애 쌤님이랑 애경애 쌤님이 이자카야를 갔는데 엄청 큰 이자카야였고, 거기서 알바생이 애경애 쌤님 구찌 가방에 간장을 쏟았는데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에서 실제로 나왔고, 배상이. 그리고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빵집 사건? 대전 동석애 쌤이 고객님 중에 빵집 하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엄청 크대. 이 건물에 1층, 2층이 빵집이고요. 3층은 사무실이야. 여기는 뭐 카페, 빵집, 카페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건물 안에 카페 주인이 따로고 사무실은 이 카페 사장이 그냥 다른 사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장이 달라요. 그냥 사장이 소유주가 다른 거지. 근데 여기 건물 옆에 보면 계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1층, 2층, 3층을 연결하는 계단.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도 있겠지. 근데 카페 1층에서 고객님이 빵이랑 커피를 딱 받았어. 올라갔어. 자리 찾으러 이제 2층으로. 계단으로 가셨는데 3층도 있으니까 3층도 카페인 줄 알았던 거야, 이 손님이. 그래서 혹시 3층도 자리 있나 해서 올라가셨는데 3층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무실이야. 카페가 아니야. 그래서 빵이랑 커피를 들고 다시 내려왔어. 근데 내려오다가 넘어지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많이 다치셨나 봐. 엄청 크게 다치셨나 봐. 근데 내려오다가 다친 게 하필 또 3층이었던 거야. 만약에 여기 2층에서 난 사고면 이 1, 2층 소유주가 시설 배상 책임으로 해줄 수 있어. 근데 3층은 내 영역이 아니야. 이 사람이 가입한 화재보험 안에 3층은 안 들어가져 있어요. 보상 항목에. 그래서 3층에서 근데 일어난 사고잖아. 근데 우리 카페 손님이잖아. 그럼 결국에는 동석애 쌤님이 그 고객 전화 문의를 받고 어떻게 응대를 했냐면 CCTV인가? CCTV가 있다 하셨나 없다 하셨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2층에서 넘어졌다고 그냥 아예 한 거야. 그러면은 왜냐면 배상의 영역은 우리가 청구하잖아요? 우리가 청구도 안 해. 고객님이 접수하셔야 되죠. 고객님이. 근데 대신 우리는 어떻게 말을 좀 전하라고 정도의 피드백 정도 드릴 수 있는 거거든, 고객님한테. 왜냐면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게 보상을 안 될 수도 있거든, 보험은. 근데 고객님한테 이제 고객이 실수도 있잖아, 이건 솔직히. 3층에 갔다가 이제 보고 안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뭐 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 계단에 물이 있었어. 그럼 그거는 시설 소유자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멀쩡한 곳에서 그냥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신 건데 그래도 고객님한테 조금 이게 피해 보상을 좀 해주고 싶은 거지, 사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가게에 오신 손님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층에 우리 가게에 오신 손님이 내가 거기 뭐 잠깐 물기가 있어서 이거 사장님이 접수한 거야, 보험사에. 거기 물걸레 청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객님이 거기서 미끄러졌다라고. 그래서 고객님이랑 합의를 봐가지고 대신 고객님이 자기 부담금은 이 사장님이 내야 될 걸 본인이 내준 거야. 그리고 나머지 치료 비용은 다 여기 배상 책임에서 나온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고객님이 원래 혼자 다 치료 받으셔야 되는 건데 고객님, 그리고 그 카페 오신 손님, 그리고 카페 사장님, 그 다음에 동석애 쌤님 셋이서 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전달해라라고 해가지고 여기 고객 놀러 오시는 카페 손님도 인정한 거지. 본인이 3층에서 내려오다가 다친 거니까. 그럼 본인은 예를 들어 병원비가 막 몇백만 원씩 나오는데 이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에서 병원비를 다 해주는 거야. 근데 대신 자기 부담금이 있거든요. 모든 이 화재보험 배상 책임 특약에는 일상 배상 책임도 자기 부담금 있잖아, 우리가. 일상 배상 책임. 자기 부담금을 고객이 그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다 여기서 병원비 지원 받는 거야.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해서 보상 받으셨어. 그러니까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 진짜 중요하다. 어쨌든 배상 책임. 그 다음에 음식물 배상 책임은 우리 가게에서 먹은 빵으로 인해서 고객님 탈이 나고 식중독이 나고 하면은 그걸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해서 드리는 거고, 각 업종마다 다 있어요. 공장, 뭐 나무 공장, 그 다음에 소형 판매점, 또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당연히 들어가고. 근데